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급 기자입니다. 최근에 아주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B급 기자 채널이 무려 개설한 지 1주년이 지났습니다. 첫 기자 브이로그 영상을 지난해 8월달에 올렸으니까 정확히는 1년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채널 성적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구독자는 약 950여 분, 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컨텐츠를 보시면서 소비하신 시간은 무려 3000시간입니다. 물론 이 성과가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만에 이뤄낼 수 있는 성과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기록이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상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높은 평가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회사에서 기사를 쓴 지가 3년이 됐거든요. 근데 네이버에 보시면은 기자 개개인을 구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기사를 쓰면서 전효성 기자를 구독하는 구독자 수가 720명이었어요. 1년 3개월 동안에 네이버보다 더 많은 구독자 수를 유치를 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의 성과가 결코 작다고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채널 1주년, 그리고 1000명의 구독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채널 이름이 B급 기자냐, A급, S급도 아니고 왜 B급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저는 되게 뭔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판단할 때 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라는 대상을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좀 3인칭의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봤을 때 저는 A급은 아닙니다. 솔직히 먼저 제 채널에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또 언론고시 준비생 이런 분들이 보통 많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시장에서의 눈높이로 봤을 때 저는 A급 인재는 아닙니다. 먼저 취업시장에서 선호받는 서울연고대, 서성한 이런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요. 또 요즘에 기본 소양으로 여겨지는 영어도 잘 못해요. 진짜 부끄럽지만 제 토익 성적은 최고점이 800점이 안 되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언론사 입사를 준비할 때 스펙은 토익 800점 정도면 된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사실 되게 부끄러웠어요. 토익 800점 이상만 지원 가능 이렇게 기준선을 정해놓는 매체들이 있어요. 요 정도의 스펙은 아무래도 갖추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적 부담을 좀 낮추는 방법이 아닐까. 제가 2011년도에 토익을 처음 봤을 때 430점이었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550점을 맞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시험을 쳐가지고 630점, 무려 4번을 쳐가지고 700점을 맞았습니다. 심지어 그때 저는 대학에서 역사교육이랑 영어교육을 전공해가지고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토익이 700점대였어요. 이런 것처럼 빼어난 스펙도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군대를 장교로 전역하고 지금이 3번째 직장인데 3번 모두 신입직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나이가 29살이었고요. 제 동기 남자 기자와 비교를 해도 저보다 동기 남자 기자가 4살이나 어려요. 그리고 기자의 자질이나 또 성격 이런 거 봤을 때도 솔직히 A급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기자라는 직업에 잘 맞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보통 기자라고 하면 호탕하고 발도 넓고 사회성 있고 보통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좀 사회성이 저는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전 얼굴을 잘 못 외우거든요. 보통 기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인데 제가 여러 번 만난 사람한테 매번 만날 때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명함을 줬던 경우도 진짜 많아요. 되게 신뢰하던 거지.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지가 벌써 4, 5년이 됐는데 마땅히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게 없습니다. 사회적인 경종을 울릴 만한 특종을 해본 적도 없고요. 우리 사회를 향해서 훅이나 어퍼컷을 날릴 만한 대단한 단독 보도를 한 적도 솔직히 말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나이도 많게 취업을 했지, 스펙도 그저 그래, 또 기자라는 직업에 성격도 잘 안 맞아, 그리고 기자로서 제대로 성과도 못 내,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저는 진짜 빼어난 엘리트 집단,
A급 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기자를 꿈꾸시는 분들께서 저를 보면서 좀 자신감을 강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런 새끼도 기자가 될 수 있구나. 아, 저렇게 변변찮은 놈도 기자랍시고 밥벌이를 하고 사는구나. 이런 강한 긍정을 갖고 제 컨텐츠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 되게 안타까운 얘기를 후배 기자한테 들었습니다. 언론 고시생들에게 사실상 기본으로 여겨지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대요. 어느 유력한 신문사에서 만드는 언론사 입사 대비 강좌인데 수강료를 내고 듣는 말 그대로 사교육이에요. 그 후배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보가 없으니까 또 어떻게 언론고시를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그런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비싸기는 한데 언론고시생들 사이에서 많이들 듣는다니까 나도 왠지 들어야만 할 것 같은 뭐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들으면 그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끼리 스터디 그룹도 어느 정도 짜주고 언론고시를 준비하는데 좀 더 추가적인 도움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사교육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론사마다 평가 기준은 다 다릅니다. 시사상식을 몇 개 맞춰야 커트라인을 넘기는지 또 어떻게 글을 써야 잘 쓴 논술인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 그런데 그거를 현직 언론인들이, 현직 기자분들께서 이런 게 잘 쓴 글쓰기다. 이렇게 써야지 언론사 입사에 합격한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그 강좌를 판매한다? 솔직히 저는 이거를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싸긴 하면 몰라. 가장 인기 있고 빨리 마감되는 강의는 50만 원을 훌쩍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손이 덜덜덜덜 떨릴 만한 금액의 비용이거든요. 근데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훨씬 더 부담되는 금액이겠지. 언론은 항상 말하잖아요. 공정 경쟁. 경쟁은 하되 출발선이 동등해야 된다고 맨날 말하잖아. 다른 직업도 아니고 기자 취업을 준비하는 강좌를 언론사가 언시생들에게 판매한다? 제 상식에선 이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이게 맞나 싶은 지점이 있어요. 언론사가 언론사 취업 대비 과정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취업의 대상이 되는 곳이 그 취업을 준비하는 클래스를 판매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서는 사람을 뽑을 때 GSAT 같은 인적성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다른 대기업들도 나름의 인적성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인재를 채용하는 툴로 활용을 해요. 언론사가 언론사 대비 클래스를 언시생들에게 판매하는 게 삼성에서 GSAT를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취준생들에게 판매하고 대기업 인적성을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이 맞출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대비하는 강좌를 교육센터 또 교육 계열사를 세워가지고 취준생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랑 똑같다고 봅니다. 솔직히. 만약 삼성이 GSAT 프로그램을 자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중들에게 판매를 해, 취준생들에게 판매를 해, 전 국민이 난리 날걸요? 근데 지금 언론사 대비 과정을 판매하는 그 언론사는 만약 삼성이 그런 행위를 한다면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요. 뭐 솔직히 저는 뭐 그런 사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론고시 관련 사교육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기자님들, 유명한 PD님들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필수는 아니라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두 개씩 영상을 올리면서 댓글이 달리고 또 제 개인 이메일로 이렇게 질문 같은 것들이 오가면서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막막하면 일면식도 없는 30대 기자 아저씨 유튜브에 와서 댓글을 달고 뭔가를 물어보고 할까? 여기라면 조금 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유튜브라면 조금 생생한 어떤 최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언론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들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언론계에 처음 몸 나갔을 때와 지금이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봅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일단 대중적인 직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고 또 정보가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하고 막막한 이런 것들이 좀 기저에 깔려 있어요. 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대학 동기들이 없다면, 또 주변에 아는 현직 기자들이 없다면, 현직 언론인이 없다면 기본적인 취업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헛소문도 많고 부담감은 더더욱 커지고 지레 겁먹어서 제대로 도전하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사범대 출신이어가지고 제 주변에서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면 열의 8, 9은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당연히 언론고시와 관련한 어떤 정보도 제 주변에서 얻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기자가 되려면 신문방송학이나 저널리즘을 반드시 그쪽 전공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대나 사범대를 나와야 되잖아. 저는 기자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문방송학과 일반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언론고시 그리고 기자와 관련한 컨텐츠를 조금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자소서 준비, 면접 준비, 그리고 언론사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헐적으로, 단편적으로 다뤘다면 조금 시리즈화 해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언론고시와 관련한 컨텐츠를 만들어 볼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언론고시만에 들어가지 못해서 주변에 아는 현직 기자들이 없어서 또 언론고시를 대비해주는 강좌 같은 것, 사교육을 듣지 못해서 이런 아주 사소한 이유들로 여러분이 목표하신 기자라는 직업을 지레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컨텐츠의 핵심이에요. 아무튼 오늘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질문이 있거나 또 어떤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는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꼭 그런 부분을 다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채널로 돈벌이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취미생활이 돼서 당분간은 취미 수준으로 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재미를 추구하면서 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당연히 따로 수강료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수강료를 받을 만큼 어떤 언론고시에 대한 내공이 깊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이직 상담을 해줄 만큼 그렇게 연차가 찬 기자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직 기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취재하시다가 특종 기사, 단독 기사를 하나씩 물었어. 3개, 5개도 아니고 딱 1개씩만 저한테 토스해주세요. 그런 단독 기사 하나씩 토스해주는 걸로 수강료는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담이고요. 아무튼 날씨도 많이 추워지는데 여러분들 건강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 브이로그부터 신혼생활 그리고 강아지 이야기, 언론고시 이야기 되게 다양하게 올려볼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B급 기자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